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이 금요일 날 9%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근데 목요일 날에는 여기 거의 한 9% 정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뭐 흔히 나오는 고가 돌파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발생을 한 건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그쵸? 7월 25일 날 목요일 날 한 8% 정도 빠지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 정도로까지 빠질 이유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진 이유가 있죠. 그게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가가 빠지는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수렴을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종목이 나빠서. 두 번째, 시장이 나빠서. 그쵸? 자,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 발표는 사상 첫 분기 매출이 1조 원대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에서도 1,000억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주가 상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느냐, 즉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장률을 예측치에 의해서 계산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연간 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24년도 아직 안 끝났죠. 근데 3,200억을 벌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올해 업황이나 그리고 뭐 시장이나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현대로템이 3,200억 정도의 이익을 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년도에도 4,600억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4,300억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상치만 보더라도 25년까지는 성장세가 나온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26년도에는 성장세가 꺾인다. 어디까지 반영을 하겠는가? 그 부분입니다. 자, 내용 잘 보세요. 주식시장은 무조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성장률이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작점은 알 수 있지만 끝나는 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끝나는 점을 몰랐을 때는 시작점을 알고 수익 구간에 있었을 때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됐을 때 시장이 하나의 틀에 의해서 매매가 가능해질 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고가 돌파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뭐 실적 관련돼서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그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계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 싼 주식 있죠. 그쵸? 가격이 비싸지 않은 주식, 이런 주식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모든 분들이 저평가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7조 7천억의 적자를 봤습니다. 자, 근데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23년도에 7만 원대에서 거의 한 13만 8천 원, 거의 한 14만 원, 2배 정도 주가가 올라왔죠. 그리고 올해도 주가가 어떻게 됐죠?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 2분기 실적이 목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하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가는, 자, 보세요. 9에서 8% 정도, 요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이 좋지 않았을 때는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졌었던 20년, 21년, 22년도의 상황은 주가가, 그쵸, 21년도 초까지 상승폭을 강하게 보이고 21년부터 22년까지 실적이 나빠지는 구간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들어와서 AI 붐을 맞아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로템을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대입을 해서 본다면 지금부터 상승하는 부분은 뭐예요? 실적을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거다. 자, 근데 지금 뭐가 나왔나요? 실적이 예상치를 충분히 상회한, 즉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실적이 피크를 칠 때까지, 그러면 그걸 오래 친다고 쳤을 때, 그쵸? 최소한 내년까지 간다고 쳤을 때 주가의 상승폭 있죠? 주가의 상승폭은 못해도
내년 초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갔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나옵니까? 거래가 큰 폭으로 돌파하는 구간 큰 폭으로 나왔죠. 돌파하는 구간 여기도 큰 폭으로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돌파하는 각각의 구간마다 거래가 증가한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 거래가 증가하는 부분마다 매집 구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식의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고가 돌파할 때 매매한 결과 그쵸 충분한 수익 구간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 즉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시세가 강하게 발생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충분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대를 보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재료보다 선행되어서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격 기준에서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현대로템을 제가 언제 매매를 했는지를 본다면 정확하게 돌파하는 구간 그리고 돌파하는 구간에 매매했을 때 지금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선주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에 대한 매매 신호가 나갔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실제로 같은 타점에 의해서 공략한다는 점을 확인해 본다면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구간, 그쵸? 상승하는 구간에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쵸? 철저하게 따라왔을 때 여기 36%, 1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이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 입장 링크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제 보여드린 겁니다. 자, 두 가지 종목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가장 강한 시세가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건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제가 그쵸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나면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는 구간에서는 마지막 시세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 발생을 시키고요. 그리고 예상치를 감안해서 봤을 때 25년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 엄청난 실적이 나왔을 경우에 주가의 상승폭은 올해 뭐 50%, 100%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을 우리가 차익 매물 구간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차익 실현 이후에는 눌림목 구간 이후에 다시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가격 전략입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소통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는 주말 라이브에서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쵸 이론적인 부분이죠. 여기 현대로템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제가 현대로템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로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할 건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차트만 보고 이해한다 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가 돌파만 하면 된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어느 구간에서 고가 돌파를 해야 되고 고가 돌파한 이후에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정배열 구간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조정 이후에 반등 구간 즉 상승하는 구간에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서 가격대를 잡을 것이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